주부인 75세 김복래님이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손주에게 밥을 떠주던 중이었죠. 그냥 미끄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병뚜껑을 열 때 손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고 사망률까지 증가시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 코드로 분류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죠. 더 무서운 사실은 60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이미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으면 그 비율은 5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이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김복래님은 5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릴 때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본격적으로 문제를 인식한 건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나서였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약 처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하라고만 했죠. 그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막연한 조언만 들고 돌아오는 길,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평균 8.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분은 89세였죠. 그분도 12주 만에 악력이 18% 향상되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손잡이 없이 5회 연속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간단한 테스트가 여러분의 근육 상태를 알려주는 첫 신호입니다. 만약 5회가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열심히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단백질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세까지 근육을 지키는 황금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교사인 68세 박영철님은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셨습니다. 퇴직 후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고기와 계란을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삼겹살과 두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닭가슴살을 빠뜨리지 않으셨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100g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육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먹어야 합니까? 그분은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흡수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 수준, 70대는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활성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 겁니다. 2022년 유럽 임상영양학지에 실린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65세 이상 그룹에서 일반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그룹의 75%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100g을 먹어도 40g만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0g은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돈과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낍니다. 소화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부보다 저렴하면서도 흡수율이 월등히 높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 단백질 음료, 그릭 요거트, 그리고 흰살 생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인 81세 최정숙님의 사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워지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에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도 간단히 죽 한 그릇으로 끝내는 날이 반복되었죠. 당연히 영양 불균형이 심해졌고 6개월 만에 체중이 7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척해진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를 보며 걱정이 되셨지만 혼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반찬을 해다 주면 고맙게 먹었지만 매일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한 폭지사가 그분의 상태를 보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소에 영양사를 연결해 주었죠. 영양사는 정숙님의 상황을 듣고 나서 복잡한 요리 대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특정 식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바로 흡수가 빠른 형태로 가공된 액상 단백질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어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물과 함께 흔들어 마시면 끝이었으니까요. 요리를 할 필요도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단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체중은 1kg 늘었는데 체성분 분석 결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였죠.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더 잘 들어가고 집안을 걸어 다닐 때 발걸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 앞 슈퍼마켓까지 가는데 쉬어가며 10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쉬지 않고 6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도 한 번에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가장 기쁜 변화는 활력을 되찾으신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이제는 오전에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실 만큼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복잡한 치료 없이도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숙님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세요.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근육은 영양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기초 대사를 위해 계속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근육은 유지하는 데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8시간 금식 후에는 근육의 단백질 저장량이 최저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때 흡수가 빠른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마른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합니다. 공복 시 단백질 흡수율이 식후보다 최대 30%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공복 섭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했다면 이제 근육에게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매일 1만 보씩 걷는데 왜 다리 힘이 약해질까요?
은퇴 공무원인 72세 이민호 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질병 진단을 받으니 불안하고 두려우셨죠.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 2시간까지 걸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걸으셨습니다. 만보계를 차고 다니며 하루 2만 보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분명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근육량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체중은 약간 줄었지만 그것도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빠진 거였죠. 악력 검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위협을 느껴야 성장합니다. 지금 이 힘으로는 부족해 라는 신호를 받아야 근육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걷기는 이미 익숙한 동작이기에 근육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걸어왔으니까요. 근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근육은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몸은 불필요한 근육을 과감히 버립니다. 쓰지 않으면 없애는 거죠. 반대로 계속 사용하고 부족함을 느끼면 더 키웁니다. 이것이 근육의 원리입니다. 2020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2주간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은 근육량 변화가 평균 0.8%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저항성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평균 5.7%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저항성 운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60분, 하루로 환산하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씩 걷는 것보다 10분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저항성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근육의 저항, 즉 반대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력만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다리 근육에 체중이라는 저항을 줍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는 팔 근육에 상체 무게라는 저항을 주죠.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면 그것도 충분한 저항이 됩니다. 이민호님은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2시간 걷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저녁에 10분 정도 이런 간단한 운동들을 추가하셨죠.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10회가 버거웠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던 운동이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12회, 2주가 지나자 15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들 때도 힘이 더 잘 들어갔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다니던 마트에서 쌀 10kg짜리를 들어 올렸는데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진 겁니다. 손주를 안아 올릴 때도 전보다 힘이 덜 들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2cm나 늘어난 겁니다. 악력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의사는 매우 만족스럽다며 이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었죠. 이민호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취미로 즐기시던 골프에서 비거리가 20%나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드라이버로 180m 정도 날아갔는데 이제는 220m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같이 라운딩하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새 채를 샀냐고 농담도 했죠.
이민호님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공원에 모여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니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72시간마다 새롭게 합성됩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근육은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회복하면서 더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이틀에 한 번씩은 근육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쉬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근육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3회에서 5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격일로 하면 딱 맞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1분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드라마 한 편의 광고가 3번 나오니까 하루 3분입니다. 아침 뉴스 보면서 1분, 저녁 드라마 보면서 2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깨웁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90세에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영양과 운동을 하나로 묶어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공복에 흡수율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매일 짧게라도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유산소 20분, 근력 운동 10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3년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85%는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75세, 68세, 81세, 72세 모두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네 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봉래님, 박영철님, 최정숙님, 이민호님 모두 6개월 후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영철님은 지역 마라톤 동호회에 재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5km 코스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10km를 완주하실 수 있게 되었죠. 완주 후 받은 메달을 집 거실에 자랑스럽게 걸어두셨다고 합니다. 김봉래님은 손주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냄비도 거뜬히 들어 올리고 김장철에는 직접 김장까지 담그셨다고 합니다. 아들 내외가 깜짝 놀라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은 전혀 힘들지 않다며 오히려 즐거워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도리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민호님은 골프 실력이 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건강관리 비법을 전수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매일 아침 운동 인증샷을 올리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를 만드셨죠.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니 훨씬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건강 멘토로 불리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성공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박영철님은 감기로 일주일을 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면 바로 다시 시작했죠. 김봉래님도 여행을 가서 3일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바로 재개했습니다. 건강관리는 완벽함의 경쟁이 아니라 꾸준함의 싸움입니다. 100일 중 95일 하는 것이 100일 중 30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2024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같은 운동이라도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지속률이 3.2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자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의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루틴을 제안드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흡수가 빠른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30분 후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텔레비전을 보면서 10분 정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나요? 바로 그래서 지속 가능합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간단해야 매일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손주를 가볍게 안아 올리고 여행을 다니는 여러분을 말이죠.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흡수율 높은 단백질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흡수가 빠른 단백질 한 가지를 준비하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1분만 의자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1년 후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운동이나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 특정 운동을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0세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